네 짝이 한 마리인 거예요? 야, 원래 마장동 하면 옛날에 다 칼 차고 다녔잖아요. 칼로 그러세요. 나랑 밥 친구 할래? 친구 밥 친구. 자, 오늘은 한우의 메카 마장동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우 하면은 마장동, 마장동 하면 한우, 빠질 수 없는 그곳이죠. 오늘 만나실 분이 약간 이제 최연소 정형사이시면서 또 약간 마장동의 트렌드를 약간 바꾼 분, 그 대표님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마장동에서 지금 육가공장 운영하고 있는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최연소 정형사라고 들었는데 몇 살에 그러면 정형을 하게 시작되신 거예요? 시작한 거는 23살인데 와, 진짜 장사를 한 게 26살? 아니 그럼 육가공 시설에 26살 때 처음 이제 네, 맞습니다. 제조하고 유통을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가업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혼자 독립해서 이제 했던 거고. 아, 혼자서 그러면 지금 그냥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일구신 건가요? 네네. 와, 엄청나시네. 아닙니다. 진짜 지금도 맨손이라서.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곳이죠, 여기는? 여기는 네. 저희가 1차 육가공장이고요. 네네. 경매를 봐온 지육을 네. 여기서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분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게 마트라든지 식당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1차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궁금하다. 일단 빨리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 바로 들어가시죠. 네 짝이 한 마리인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소가 네. 오늘 저희가 작업할 아. 소고요. 4분 도체. 아, 4분 도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 한 마리를 4등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몸판 2개로 반 갈려지고 네. 다리 2개가 반 갈려지고. 내장하고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그냥 완장으로. 네, 맞아요. 등급은 2플러스 등급입니다. 2 플러스 등급. 아니 근데 소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넘버 9 뭐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 남바가 이 친구도 있나요? 넘버 9입니다. 아, 진짜 넘버 9? 그 네. 넘버 9의 기준이 뭐예요, 혹시? 2플러스 등급에서도 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7번, 8번, 9번.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품질을 이제 아. 인증을 받은 소고요. 네. 툭불 9 네. 등급에 해당하는 소입니다. 와, 멋있다. 이게 4등분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럼 원래 하나였을 때는 보통 몇 킬로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제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키로수는 한 약 500kg 정도. 살아있을 때는 거의 한 1톤? 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네. 하루에 보통 여기서 몇 마리 정도 작업을? 6마리에서 많게는 한 9마리? 이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경매가 새벽 일찍 이루어지니까 여기 출근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회사가 5시에 출근하는데 네. 그러면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빨리 끝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이게 눈빛이 안 좋잖아요. 아. 퇴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지금 여기가 이제 앞판이라고 하고요. 네. 이쪽에 보이면은 이제 이쪽 부위가 이제 등심. 저희 육부장님께서 이제 발굴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내가 감히 뭘 할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제비줄이 뛰는 거예요. 제비줄이 부장님 혹시 경력이 얼마나? 석 달 됐어요. 석 달이요? 그 부장님은 진짜 석 달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아니 원래 아싸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힘이 좀 나거든요. 아, 아싸가? 얘는 어디예요? 이게 속골이고요. 네. 요게 뒷다리라고요. 뒷다리? 네. 와, 대박이다. 내가 낄 수가 없는데? 야. 와, 대박이다. 이게 앞에 세 분이 더 계신데 두 분이서 메인을 잡고 세 분이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세부 작업을 가는 건가요? 원래는 같이 다 발굴을 하고 아. 네, 한 인원은 진공을 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손질하면서 해서 아. 소 한 마리에 저희는 지금 평균 한 1시간 소요되고 있고. 아니 이렇게 지금 초보자가 처음에 배워서 요 정도까지 해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배워야 되나요? 빠지게 배워야죠.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네, 의지와 열정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고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와, 대박이다. 얘는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이거는 꼬리 반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꼬리 곰탕이라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아. 네, 꼬리찜
소 한 마리 대충 부위가 몇 개 정도로 나뉘어지나요? 그러니까 대분할이 되면서도 소분할이 더 얼만큼 되냐에 따라 네, 좀 많이 달라지는데 36가지 정도로 지금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거 아까 500kg라고 했는데 판매가 다 이루어졌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같은 툭불 라인이거나 뭐 같은 등급이어도 네. 등심 단면이나 막상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비로소 나와요. 사실은. 아, 네. 복불복이네요.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제일 흔히 말하면 마블링이 많이 잘 펴줘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네. 마블링이 없게 되면 그 가치가 인정받기 힘들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작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 이후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와, 어렵네요. 많이 어렵죠. 안 남을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안 남으면 다행인데 까지는 경우가 아,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더러 적지 않습니다. 아,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옆에서 경기 중계하는 거지. 아, 네, 지금 뼈를 까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와. 그러면 경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새벽 6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한 8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많은 소들을 사실은 이 경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컨디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경매를 보기 전에 네. 먼저 중매인들이 지육시에 들어가서 아. 1차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경매. 네, 바로 들어가죠. 경매장에 수많은 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아, 요놈 내가 오늘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네. 라고 이렇게 뭐 조건부가 있나요? 아니면 뭐 조건이 있죠. 조건으로?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품질에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네네. 이게 수율이라고 하는 이제 고기의 양 그리고 마블링의 컨디션 아. 네,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선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르면 큰일 나죠. 딱 눈으로만 보고 그냥 피 태우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뼈에서 발라낸 소를 상품성으로 만들려면 이걸 벗겨내야 돼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네. 이 부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얘는 어느 부위인가요? 홍두깨. 홍두깨살. 네, 회복. 이제 벗기셔야 되는데 살을 절대 날리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네. 날릴 때마다 칼을 이제 하실 줄 아시니까 네. 빨간색을 피해서 네.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지방만. 아. 네. 그 웬만해서는 이쪽에서 할 때는 칼질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충분히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못해요. 제가 못해요.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 설마 날 시키겠어? 시키면 이제 돈 날리는 건데, 이 약간 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네, 부담감은 당연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네. 칼을 이제 아래로 아, 내리는데 네. 몸에 가까이 갈수록 그냥 일자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이 몸을 옆으로 피한다는 느낌으로 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니, 눈치 보여. 이 부위가 정형일 처음 배울 때 이제 하는 부위.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그나마 일정하게 이렇게 생긴 부분이고 나머지는 모양이 다 틀려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부위를 저희가 또 드리고 있는 편이고 기술을 배우실 때 다 이렇게 되세요. 분명 손 아래쪽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시니까 어렵다. 저희 막내인데 막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나 이거? 손질? 네, 근데 뭐 살을 완전 살만 남겨서는 못하고 살이 조금씩은 막내분은 혹시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되셨나요? 저거 이제 2개월 2달이요? 아니, 그러면 막내분은 어쩌다가 시작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기술직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이거. 우와. 아니, 근데 여기 육가 공장은 굉장히 연령대가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제 나이가 아무래도 좀 여기 시장 연령대보다 좀 젊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아, 다른 곳들도 이러진 않죠.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젊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럼 대표님은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어쩌다 생기신 거예요? 고깃집을 차리고 싶은데 아, 네네네.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흔히 이런 유통업체들한테 당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공장을 먼저 배우게 됐죠. 처음에 1배울 때 아침에 일어나고 막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침이 너무 힘들죠. 그쵸? 아침이 아니에요, 저희는. 새벽. 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이게 돈이다 보니까. 칼로 그러세요. 원래 마장동 하면 옛날에 다 칼 차고 다녔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 뒷골목 들어와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옛날 말로는 네. 다 이제 인식이 너무 안 좋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 마정동 하면은 드세고 좀 거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완전 옛말인 것 같고 엄청 섬세하고요. 네네. 세밀하고 거의 저희 쪽에서는 그냥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 제대로 해줘. 알았지? 운영하시는 이 매장도 직접 도축한 것들로 이루어지겠네요. 네, 고기들이? 그렇죠. 저희가 잡은 소돌로만 야, 좋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23살에 처음에 정영을 시작하시고 26에 창업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거의 없이 시작했어요. 없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음, 차도 빌려주시고 작업장도 빌려주시고 처음에 소사의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한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와, 어린 나이에 그 4천만 원도 사실은 큰 돈이죠. 네 제가 모아놓은 돈 2천만 원에 대출 1천만 원에 그때 이제 어머님이 원래 사업을 반대하셨어요. 우려심도 많으셨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어린 나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시는데 1천만 원 주셔가지고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거의 지금 삥뜩 더 많이 들어요. 아, 대표님 그러면 지금 연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직격탄으로 받는 업종 중 아.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도 조금은 성장은 했죠. 200억 조금 안 되게? 와, 200억 조금 안 되게. 아, 근데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26대 4천으로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은 200억대까지 회사를 만드신 거니까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 맛있을까요? 저는 일단 업진살. 업진살. 네, 업진살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채끝도 하나 아, 너무 좋죠, 저는. 굽고 한번 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채끝살. 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네네. 저 소스통의 가운데 거 이게 빵가루 소금입니다. 진짜 빵가루가 들어갔어요? 빵가루에 예. 저희가 소금을 볶았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의도하는 건요. 네. 다 부드럽잖아요. 네. 식감을 아. 살리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사치인데. 좀 많이 찍어도 될 것 같더라고, 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잠깐 하나만 더 먹을게요. 기름도 엄청 고소한데 일단 육향이 좋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제일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네. 많이 듬뿍 찍어 먹어도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고기가? 맛있죠? 네. 이게 업진살입니다. 아, 업진살 맛있다. 아, 업진살 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죠? 네, 생소한 부위인데. 그래서 원래 다른 분들한테는 살치살을 많이 구워드렸는데 근데 이제 업진을 생각보다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업진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엄청 쫀득쫀득하는데 일단 이빨이 싹다 좀 있어봐 또 먹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사무탕이라고 이거는 국물이 많이 진합니다. 직접 정형을 하실 국물이 너무 진하다. 아니 대표님 국물을 내기 좋은 뼈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국물이 잘 우러나려면 네. 뼈가 커야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골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아, 네네. 오히려 뼈는 클수록 좋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장동 기술을 배웠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23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 30살 지금까지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일단은 제일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고충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면 결국 돌아오는 답은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게 참 듣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급한 게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던 욕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죠, 사실은. 네. 대표님이 어쨌든 최연소 이제 정형사셨으니까 지금은 더 어린 친구들도 많죠. 그쵸,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정형사를 꿈꾸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좀 있을까요? 이 직업이 정말
귀해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정말 옛적에는 백정이라서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물론 그때의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데 너무 좋은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시다가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술은 끝까지 배운다면 포기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꼭 참을 인을 새겨서 다치지 않고 좋은 기술을 많이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꿈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생계 유지로 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전 국민이 제 고기를 한 번쯤 먹을 수 있게끔 네, 그 정도의 좀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우선 대표님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거 설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진짜 좋은 영감 많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랑 밥 친구 할래? 친구 밥 친구.